전산세무 2급 법인결산과 재무제표 마감을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이란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에서의 결산은 기말 정리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함으로써 재무제표를 확정짓는 절차를 말하며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있습니다. 수동결산은 결산 정리사항을 분개를 해서 일반 전표 입력의 12월 31일자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는 방법입니다. 결산 방법에 대해서 요약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에는 이렇게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있는데 수동결산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수동결산은 분개를 해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0일에 직접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을 처리합니다. 또한 소모품, 현금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등을 정리합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을 계산합니다. 또한 외화환산 손실, 외화환산 수익을 계산합니다. 선납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인세 비용 선납세금으로 수동결산해도 되지만 저희는 그냥 자동결산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결산은 우선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원가 455와 원가 구분 500번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동 결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말, 상, 여, 인. 이 말은 기말재고자산, 상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퇴직급여 전입액, 이는 법인세입니다. 여기 보면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 입력해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의 입력,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상액 입력, 대손상각비 입력, 그리고 법인세 입력입니다. 아까 여기는 자동결산에서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다 자동결산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력이 종료되면 전표 추가 아이콘을 반드시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냐 물어볼 때 반드시 예를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 결산에 대한 분계가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조회에서 제, 손, 이, 제.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를 들어갔다 나오고 손익계산서 들어갔다 나오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만약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냐 물어보면 무조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잉여금 처분이 있던 없던 간에 무조건 전표 추가 아이콘을 역시 선택을 해야만 마지막 결산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전표에 대체분할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예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12호를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결산과 조회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자동결산 항목이라도 수동결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까 감가상각비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대손상각비에 대해서 수동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컨트롤 F5키로 결산 분계 일괄 삭제 후 다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 감가상각비 계산 및 결산을 완료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시오. 1. 주식회사 경영과회계의 유무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계정 과목으로서 기계장치와 비품과 개발비를 등록하라는 문제입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계장치, 번호는 그냥 1번으로 적습니다. 1번. 자산은 지게차입니다. 지게차. 취득 연월일은 2012-0715. 그리고 정율법이죠. 기초가액은 2,500만원. 전기말 상각누계액은 1,120만원.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 돼 있죠. 여기다가 5 엔터. 생산분익간 500번대를 선택합니다. 500번대. 그리고 업종은 13입니다. 여기다가 13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2번 절단기. 취득일은 2014-1020. 정률법이죠. 기초가액은 2천만원. 전기말 상각누계액은 9020 플러스 엔터. 그리고 내용 연수는 역시 5년입니다. 여기다가 5년. 생산분익간 500번대. 그리고 업종은 역시 13번입니다. 그리고 비품이죠. 여기서 비품을 선택합니다. 비품 확인. 1번 복사기. 취득일은 2013-0731. 취득가액은 120만원이고 상각누계액은 70만원입니다. 내용 연수는 역시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이거는 관리분익간 500번대가 아니고 800번대죠. 여기 판매관리비 800번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은 1번입니다. 01. 그 다음에 개발비죠. 여기다가 개발비를 선택을 합니다. 1번. 그대로 개발비 2014-0807. 취득가액은 480만원입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상각누계액이 없습니다. 직접 상각이니까 내용 연수만 적으면 됩니다. 내용 연수 4년. 그리고 800번대 6번. 개발비는 정액법이고 직접 상각이기 때문에 480만원 나누기 4에서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지금 360만원 장부가액이죠. 내년도에는 이 360만원을 잔여기간 3으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마 600만원이었어요. 600만원인데 2014년도 12월 말일날 600만원 나누기 5 해가지고 120만원이었고 지금은 1년이 지난 지금은 480만원 나누기 4에서 120만원. 다음 연도는 360만원 나누기 3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120만원이 되는 겁니다. 업종은 63번입니다. 63번. 창을 닫습니다. 2번 주식회사 경영과회계의 기말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화 외상 매출금 1,100만원 미화 $10,000에 대하여 기말평가를 하시오. 재무상태표의 현재 기준 환율은 1불당 1,200원이다. 외화 외상 매출의 평가액은 10,000불 곱하기
1200원이죠. 그래서 나온 돈이 얼마냐면 1200만 원입니다. 외상 매출금, 외와 외상 매출금이네, 계정 과목이. 외와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이 12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외와 외상 매출금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는 외화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100만 원 증가되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겁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 10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2번 기말 연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장부 금액은 700만 원인데 공정가치가 730입니다. 가치가 증가됐죠? 역시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이 증가를 하고, 대변엔 단기 매매 증권 평가를 한 거죠. 평가 이익이 30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3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15만 원을 계상하다. 이자 지급기한은 2016년 2월 14일이다. 내년에 지급한다 그랬죠. 근데 단기분 이자기 때문에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15만 원, 대변엔 미지급 이자인데 분계는 미지급 비용으로 분계합니다. 미지급 비용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단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100만 원이다. 선납세금 계정에 법인세 중간연합세 및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인세는 아까 제가 자동으로 한다 했습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 입력.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역시 이 기말 재고액도 자동 입력입니다. 6번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럼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상각비를 계산한다. 보충법. 역시 대손상각비도 자동 입력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추가 설정액은 다음과 같다. 추가 설정액입니다. 추가 설정액. 생산직이 150만원, 사무직이 100만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동이 되겠습니다.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고정자산 등록 매뉴에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계상하시오. 아까 우리가 입력했죠? 이것도 자동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분계, 수동분계는 일반 전표 12월 30일에 입력을 하고 자동은 결산자료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외상 매출금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죠. 근데 거래처명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F2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영어로 쓴 게 나오겠죠. 영어로 나온 데가 일렉트릭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거래처가 나올 겁니다. 방향키로 가고 100만원 1 플러스 엔터가 되고,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100만원 엔터를 쳐서 일렉트릭이 가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방향키로 가서 금액은 3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없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없으면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여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나옵니다. 혹시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15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15만원. 이렇게 수동 분계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자동은 여기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기간은 0112. 먼저 법인세죠. 법인세 맨 밑에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맨 밑에 보면 여기 선납세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납세금에 대해서 수동으로 분개할 수도 있어요. 차변의 법인세 등 92,400원, 대변의 선납세금 92,400원 이렇게 분개를 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다 쓰면 됩니다. 반영시킬 때 여기다가 그냥 92,400원하고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추산액이 100만원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법인세 등이 100만원이 되려면 100만원에서 92,400을 빼면 되겠죠. 추가 계상액은 얼마가 되냐 하면 90만 7,600원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법인세 등이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선납세금을 결산에 반영을 시키고 추산액에서 요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 계상액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말 재고액은 맨 위에 있겠죠. 먼저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다가 5천만원 50 플러스 엔터.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 1,000만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 6천만원. 그리고 기말 상품이 있네요.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 79500 플러스 엔터가 되겠습니다. 대손상각비는 여기 대손상각 있죠. 대손상각을 클릭합니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업만 합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대손율이 있죠. 문제에서 1%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끔 이게 2%로 나올 때는 요 대손율을 고쳐줘야 됩니다. 대손율을 고치지 않으면 틀리게 되겠죠. 요 대손율은 1%입니다. 그리고 결산 반영입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손상각비가 외상 매출금 받으러미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추가 설정 나왔죠? 퇴직급여 추가 설정 나오면 여기다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퇴직급여 노무비에 여기다가 추가 설정 여기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생산직 150만원 하고 엔터. 또한 사무직 100만원이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다가 100만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여기다 입력하지 않고 삭제하겠습니다. 여기다 입력하지 않고 또 이것도 삭제를 하고 여기 퇴직 충당 여기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잔액이 나와 있죠. 지금은 추가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가끔 추계획이 나올 때가 있어서 지금 이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추가 설정액이 생산직이 얼마였냐면 150만원이죠. 여기가 150만원 되려면 여기다가는 3천에다가 150을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150만원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추가 설정액이 150이 됩니다. 또 사무직도 100만원 추가 설정이죠. 2천에다 100만원 더하려면 2,100만원 여기다가 21 플러스 210 플러스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게 100만원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추가 설정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까 직접 입력하는 편이 편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퇴직급여 추계액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결산 반영을 클릭해야만 요 추가 설정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반영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노무비에
퇴직급여 전입액 150만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에도 역시 퇴직급여 전입액 150만원, 100만원 나온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처럼 추가 설정액이 나올 때 이렇게 150, 100을 써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지금처럼 퇴직 충당을 들어가서 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3천만원에다가 150 돼서 3,150만원, 이렇게 또 210만원, 2,100만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결산 반영 하면 이렇게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계상하시오. 이런 경우에는 상단에 감가상각 툴바를 클릭합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것이 제조부에 1117만 5,780원, 비품은 판매관리비에 22만 5,500원, 개발비도 판매관리비에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결산 반영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비 기계장치가 1117만 5,780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여기 보면 비품이 22만 5,500원, 그리고 개발비가 120만원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전표 추가 클릭.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냐 물어봤죠? 예. 그리고 창을 닫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클릭합니다. 12월 31일에 와보면 아까 자동 입력된 사항들이 이렇게 일반 전표에 분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고 9번 단기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다음과 같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을 작성하고 손익 대체 분계를 완료하시오. 처분 확정일은 2016년 2월 28일이고 처분 내역은 현금 배당금 500만원, 주식 배당금 1000만원,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최저 한도액을 한다. 상법에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합니다. 단기 처분일은 2016 0228, 그리고 여기 처분액이 나와 있죠. 먼저 이익준비금은 얼마냐 하면 아까 현금 배당 500의 10% 5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으로서 500만원을 적습니다.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입니다. 1000만원 1령 플러스 엔터. 이렇게 이익을 처분한 다음에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야 손익 대체 분계가 완료되는 겁니다. 전표 추가, 확인, 그리고 창을 닫고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에 가게 되면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왔고, 또 2월 이익잉여금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왔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됨으로써 결산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법인 결산 및 재무제표 조회를 마치겠습니다.